오욕이라는 게 오감을 즐기는 걸 말합니다. 이쁜 거 보고 좋은 소리 듣고 향기로운 거 맡고 맛있는 거 먹고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는 이 오경, 색, 성, 위촉을 통해서 뭔가 기쁨을 만끽하는 것을 오욕이라고 합니다. 이걸 오욕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 오욕을 통한 기쁨은 오욕을 통한 기쁨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정말 짜릿하고 좋았는데 돌아서면 텅 비어버리니 또다시 그 짜릿한 갈망을 통해서 또 그 맛을 또 보려고 하는 식의 끊임없이 오욕은 도리어 더 큰 욕구를 야기해서 도리어 더 큰 갈증을 야기하는 거니까 목마른 이가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것이라서 그것으로는 진정 어린 기쁨과 행복함과 안심함을 편안함을 느낄 수 없으니 이걸 오욕이라고 이름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보살은 이런 오욕을 이쁜 거 보고 좋은 소리 듣고 향기로운 거 맡고 맛있는 거 먹고 부드러운 느낌을 느끼는 오욕을 받아들임을 보이면서도 행선하니 마군이 이거는 어떤 이 감각적인 걸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마군이 유혹을 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확 유혹해가지고 막 무너뜨릴 수 있을 텐데 오욕을 받아들이면서도 오욕에 탐착하거나 집착하거나 걸림이 없는 선을 행하니 이 마군이 어떻게 그의 틈을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우리가 앉아서 입정을 하고 아무 일 없이 그냥 고요히 있는 거는 쉬워요. 그냥 지금 아무 일 없는 가운데서 그냥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거나 소리가 일어나고 사라지면 알아차리는 건 쉬워요. 근데 문득 방 안에 있다가 문득 어떻게 이렇게 왜 그랬지라고 한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이 확 또 빠져드는 걸 알아차리는 거는 법당에 앉아서 좌선하는 것보다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무 일 없다가 그냥 편안히 있다가 갑자기 이게 왜 그랬지라고 하는 순간 인상 쓰면서도 내가 지금 괜한 생각을 하고 있네. 에이, 괜한 생각. 아니면 차라리 또 그냥 지난 기억이 아니라 갑자기 외국인 집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런 뜬금없는 생각은 이게 괜한 생각이다. 지금 헛생각을 하고 있다는 알아차기는 쉬워요. 근데 갑자기 누가 부하를 지르면 이 못생긴 게 하는 꼬라지 마라고 욕을 하면 화가 확 치밀어 오르는 걸 이걸 알아차리고 이것 또한 환이다 라는 걸 알아서 이런 치밀어 오는 감정에 걸림없는 건 쉽지가 않아. 그래도 이거 내가 또 아직까지 누군가에게 지탄받는 걸 싫어하는 마음이 많아서 이런 욕구가 일어나는, 이 화가 나는구나. 이것도 제가 나를 찌그리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으킨 화가 날 찌그리게 하는 거다.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자라고 알아차려서 사실 화난 마음을 조금 진정시키고 이 화난 마음에 덜 휘둘리는 것은 어렵지만 뒤에 것보다는 쉬워요. 가장 어려운 건 또 날 칭찬해주고 정말 막 아름다운 이가 나를 껴안아줄 때 느끼는 이 감각을 알아차려서 여기 빠지지 않는 건 진짜 쉽지 않아요. 오욕을 받아들이면서 아까 말했잖아요. 그냥 선방에 앉아가지고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고 알아차리는 건 쉬워요. 근데 문득 차 마시다가 한 생각 일어날 때 괜한 생각을 알아차리는 건 쉽지 않지만 또 쉬워요. 분뚝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 화가 나는 마음이 들 때, 또 이거 내가 아직까지 불긋한 업이 남아가지고 이런 화가 일어나는구나 알아서 이걸 좀 진정시키는 쉬워요. 정말로 아름다운 걸 보고 칭찬을 듣고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기분을 느낄 때
이것에 빠져들지 않기는 쉽지 않아. 대부분은 그걸 더 만끽하려고 하고 그것을 즐기려 하지 여기에 빠져들지 않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오욕을 받아들이면서 행선하여 오욕에 걸림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마치 불 속에서 연꽃이 피는 것과 같이 참으로 희유한 일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이가 이 얘기를 듣고서 내가 여전히 막 불안한 기분이 들면 불안한 기분이 시달리고 또 뭔가 설레는 마음이 들면 확 설레는 감정들이 막 빠져들어가지고 좀 더 느낌을 느끼고 싶어 하는 식으로 계속 나는 막 이런 즐거움이나 괴로움에 여전히 시달리고 끄달리고 있으니 이제 이런 것에 안 시달리고 싶다. 그래서 나도 오욕을 받아들이는 가운데서 오욕에 물들미 없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맛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 알아차려보자. 이 맛있다라는 느낌이 어디서 와서 얼마나 머물다가 사라져 버리는지, 이것이 참으로 무상하여 환과 같은 것이라는 걸 내가 알아차리면 여기 집착하지 않겠지. 이게 실제 같으니까 내가 자꾸 집착을 하는 거지. 내가 여기서 잘 관찰해서 참으로 무상하여 실체가 없는 화나와 같다라는 걸 알아차리면 집착하는 마음이 옅어질 테니 내가 한번 이런 오욕의 감이 들 때 한번 무상한 것임을 내가 한번 조망해 봐야지 라는 의도를 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느낌 드네, 달콤한 맛 보네, 달콤하네 하느라고 이렇게 계속 오감을 알아차리는 관찰을 통해서 이것이 참으로 무상한 것이다라는 걸 관하여 깨달으려고 접근을 해야 바른 접근일까요?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걸까요?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어? 그거를 문제라고 느낀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다시. 어떤 문제라고 느끼는 것이 문제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지금 달다 어떻게 하다 어떻게 그걸 벌써 분별을 했잖아요. 그 자체는 오욕을 너무 즐기는 행위 자체가 문제니까 내가 이런 문제를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잖아요. 어. 있는 그대로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그죠? 이 사람은 지금 오감에 집착하는 마음씀은 문제다. 이걸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걸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무상하다는 걸 깨달아서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고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제가 아마 전전 시간에 공부하는 사람은 유식 삼성의 얘기를 통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두 번의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치 뱀이다 여겼는데 잘 봤더니 에이씨 뱀은 없고 밧줄이었네라는 걸 깨달았고, 밧줄을 잘 봤더니 밧줄이 있는 게 아니라 삼실이 밧줄 모양으로 꼬여 있는 것이었을 뿐 삼실 무더기가 있는 것 뿐이지 밧줄이 있는 건 아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과 같이 이것을 변계소집, 의탁이성, 원천실성이라는 말로서 개념을 비유해서 말씀했더랬어요. 먼저 뱀이 있다 라고 여기는 변계소집의 입장이 변계소집, 두루 분별, 개교하여 분별된 바에 집착하는 바의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해가가 불안합니다. 불안함 느끼기 싫습니다. 이렇게 내가 있고 나를 괴롭게 하는 불안감이 있고 내가 불안함을 느끼니까 괴로우니까 내가 불안함을 빨리 떨치고 싶다라고 여기는 것이 변계소집이에요. 내가 있고 대상이 있다. 내가 있고 느낌이 있다 라고 여기는 이게 변계소집이에요. 그런 거 없거든요. 둘이 아니거든요. 단지 인연 따라 그냥
내가 불안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불안을 느끼면 내가 불안을 왜 느끼겠어요? 내가 불안을 느끼는 거라면 내가 불안을 안 느끼면 되지.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불안함이 일어나는 거죠. 인연이 되니까 불안한 느낌이 일어나는 건데 이걸 괜히 내가 불안함을 느낀다고 괜히 분별하여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니까 이런 건 없어요. 잘 보면 잠깐 불안해라는 느낌이 잠깐 일어난 것 뿐이라고요. 의타하여 잘 보면 와 같이 진실로. 그런데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자꾸 분별된 바가 실제냐 여기는 마음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습관이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내가 있고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있고 온갖 색상을 내가 보고 라는 식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육군과 육경이 별개 있냐? 그 다음에 인식을 통해서 발생하느냐? 여기는 식의 18개의 분별 속에 살고 있다고 해. 그죠? 이게 착각이면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 내가 이 좋은 느낌을 자꾸 집착을 하니까 괴로움이 생기니 내가 저 느낌에 집착을 안 해야겠다. 집착 안 하려면 내가 저것이 무상한다는 걸 화나와 같다는 걸 알아차리면 집착 안 하게 되겠지 라고 아주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괜찮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저것을 집착하니까 괴로움이 생기니까 집착하지 말고만 느끼자 라고 여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괴로움을 진정시킬 수 있는 작은 접근이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있고 대상 경계가 있다고는 기존의 신념을 바탕으로 대상을 관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또 게다가 이미 이 사람 의도함이 있어요. 내가 저걸 잘 관찰해서 무상하다는 걸 알아차려야지 라고 여기는. 그래서 계속 알아차려야죠. 계속 생각이 발동이 돼 계속. 그건 꽝이에요. 제가 예전에 잘 말한 것처럼 마음은 알미에 이 알은 이렇게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하는 보고 듣고 느끼는 삶이에 그죠? 그래서 삶이 곧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한다라는 건 삶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아서 삶을 있는 그대로 바로 깨닫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삶 속에 훅 젖어드는 것이 마음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거니까. 우리가 삶을 있는 그대로 느낄 때는 예를 들어서 자신이 정말로 감미로운 음악을 들을 때는 정말로 음악 속에 훅 젖어 있어. 어떻게? 내가 저 음악을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자 하는 순간 한 다음에 이미 음악을 안 듣고 있는 거야. 이미 생각이 발동되어 가지고 생각에 빠진 것이 음악을 들음이 아니잖아요. 자신이 다란히 기도가 잘 될 때는 다란히 한만 있지 내가 다란히를 잘 해야지라는 생각을 안 해. 생각하면 꼬여버려요. 생각이 개입되는 순간 이미 생각이 어떻게 내가 저것을 잘 들어야지 하는 순간 이미 분별되어서 의도함을 가지고 생각이 돼서 이미 분별 망상이 떨어져 버린 거라고. 아까 그 사람은 아직까지 법에 대한 안목이 없는지라 자신의 기존의 신념 그대로 내가 저것을 관찰해서 무상한 줄 알아차려야지라고 계속 생각이 발동되고 의도와 생각이 발동돼서 끊임없는 분별을 더욱더 고착하게 만들고 애를 쓰게 만드는 거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정말 맛있는 느낌 속에 훅 젖어들어야 되는 거야. 그게 행선이에요. 걸을 때는 걸을 뿐, 앉을 때는 앉을 뿐, 숨 쉴 때는 숨 쉴 뿐. 오근에 보고 듣고 느끼는 오근의 삶 속에 온전히 훅 젖어드는 거야. 진실로 정말로 좋아하는 음악, 정말로 온몸의 전율을 느끼는 음악을 들을 때는 음악이 있을 뿐이에요.
그 음악을 들은 뿐이에요, 그냥. 거기는 어떤 생각도 개입도 안 돼. 생각 개입되는 순간 생각하면이지 음악 들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욕을 받아들이면서 해석한다라는 거 그냥 정말 좋은 관계를 볼 때는 그냥 오직 봄에 젖어드는 거예요. 오직 봄에 젖어들 때 비로소 여기에는 따로 보는 자와 보호 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님을 실감하게 돼. 내가 대상을 관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분별망상이 떨어진 거예요. 이미 변개 소집이고 뱀이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변개 소집한 거였는데 바로 보았더니 의타한 것이었어. 둘이 아니었더랬어. 어찌 둘일 수 있겠어? 어떻게 눈과 색이 둘일 수 있겠어? 어떻게 입과 말이 두 따로 있을 수 있겠어? 단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이고 이게 들리는 연에 따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는 오군의 삶이 그냥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뿐이라고. 이게 도리어 대상 경계를 관찰하여 무상하다, 환화하다 알아차리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봄에 젖어들면 나라고 할 만한 것도 대상 경계도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허망한 망상 분별로 세운 허망한 환화와 같은 허망한 망상이었구나라는 것이 자각이 되는 거라고요. 내가 내 마음을 분별하여 나와 마음을 내가 불안감을 느낀대. 어떻게? 내가 있고 내 마음 불안한 마음을 괜히 둘로 분별하여 느끼는 마음과 느껴지는 불안감을 나는 허망하게 분별하는 거였어. 온전히 젖어들면 둘이 아님을 실감을 해야. 그러려면 아까 말한 그럴 때는 의도함이 있질 않아요. 생각이 개입되지 않아요. 그냥 그 행위 보고 듣는 삶 자체에 온전히 훅 녹아들 뿐이에요. 그냥 삶이 온갖 인연 따라 다양한 삶의 작용으로 그냥 작용하여 드러나는 것뿐이라고. 하지만 아까 비로소 뱀이 있는 건 아니었고 나와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었고 관찰해 봤더니 밧줄을 내가 착각한 것처럼 어우러져 일어나는 보고 듣고 느끼는 삶을 괜히 둘로 분별하여 나와 육군과 육경이 따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였구나 하는 걸 자각한 것처럼. 하지만 비로소 어떻게 단지 보고 듣고 느끼는 삶의 작용이 육군의 작용이 있는 거였구나라는 걸 알았어. 하지만 어떻게? 뱀은 없고 밧줄이 있네 라는 걸 보았어요. 아직까지 이 사람은 모양을 보고서 모양이 있는 것처럼 여겨져야. 우리는 어떻게 요신하게 맛있다, 달다, 짜다, 부드럽다 라고 온갖 인연 따라 드러나는 어떻게 내가 부드러움을 느낀다 여기지는 않지만 부드럽다라고 하는 느낌이 나타나는 오직 육군의 작용이 육군의 작용이 나타남이 있다라는 거 여겨지게 돼. 아까 말한 것처럼 밧줄을 잘 봤더니 밧줄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삼실이 밧줄 모양으로 얽혀 있는 거였어요. 와 같이. 맛있다 또. 맛있다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맛있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자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자기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양 없는 얘가. 오직 이것이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바일 뿐이에요. 인 것과 같이 아직까지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분별하는 습관이 너무나도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서 내가 있고 대상 경험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라면 계속 그냥
분별 속에 살고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도 분별 속에서 내가 대상을 관찰하는 식으로 분별 속에서 사실은 망상 노름을 하건만 수행한다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여전하게 분별로 의도를 가지고 자귀함을 수행으로 삼아요. 그냥 분별만. 근데 비로소 다행히 처음엔 그랬다 하더라도 정말로 좋은 방편과 좋은 가르침을 통해서 가르침을 들으면 이거는 마음은 이미 마음이라서 네가 노력해서 개합을 하거나 눈을 확인하는 건 눈을 힘을 줘야 돼? 위를 쳐다봐야 돼? 아니 이미 눈이라서 애씀을 요하지 않아요. 애쓰지만 않으면 어떤 색을 보아도 걸림없는 눈이라는 걸 확인되는 것과 같이 눈을 보려고 할 필요도 없이 이미 눈이니까 와 같이 이 공부는 그래서 도리어 이 공부는 비로소 내가 해야지 하는 순간 이미 내가 있고 애쓰기 때문에 어우러지는데 문득 툭 쉬었는데 보이네 들리네 뭔가 육균 작용이 절로 연에 따라 드러나는 것임을 실감을 하게 되고 더욱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는 분별의 습관이 짙기 때문에 오직 애씀 없이 그냥 우리는 이렇게 너무 극단에 가 애쓰지 않으면 또 너무 멍 때려 그냥 애쓰지 않으면 이따가 멍 때리거나 졸거나 또 뭔가 해야지 하면서 이미 또 의도를 가지고 또 대상을 관찰하는 식으로 의도와 조작을 하려고 하거나 양극단을 오고 가는데 애씀은 쉬지만 내가 하는 것은 쉬지만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마음의 작용은 마음이 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쉬어도 마음은 쉬지 않고서 마음은 작용이 되는 거니까 마음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활발한 삶을 실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방편이 필요해. 아까 말한 자신이 정말로 애쓰지 않고도 젖어들 수 있는 것. 들음이드. 그냥 편안하게 걷는 가운데 일어나는 보폭에 발 닿는 느낌이드. 또는 애쓰지 않아도 절로 호흡이 들어오고 나갈 때 느껴지는 코의 느낌이나 아랫배의 느낌이드. 또는 다란이를 오직 다란이를 함 자체에 나무라다 나다라야야 나마갈야 끊임없이 함 자체에만 훅 젖어들어서 따로 나와 다란이의 구분 없이 오직 함뿐인 젖어드는 식의 어떤 이 작업이 이 체험이 없으면 계속 나와 대상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신념이 너무나도 견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둘이 아니게 오직 함만 되어서 하는 자와 하는 대상이 있지 않는 나눠지지 않은 오직 한뿐인 이라는 체험을 해봐야지 내가 이거 괜히 내가 분별해서 나누구나라는 착각이 사라지게 된다고. 도리어 더 한뿐인 것에서 더 오직 한뿐임에 더 젖어들면 젖어들수록 비로소 애쓰지 않아도 오직 한뿐에서 한 법도 머무르지 않아도 정말 무상한 것임을 오직 리얼하게 환각이 나타나는 것임을 알아서 모양이 집착하는 마음이 좀 쉬어질 때 모양이 머무르지 아니할 때 모양을 실체시하고 이름 붙이고 생각으로 개념하고 분념 부착하지 아니할 때 모양이 머물지 아니할 때 비로소 와다 생명력이라 이름하기도 하는 이 묘한 생명력이 이렇게 작용하여 낱낱 인연으로 드러나는 것이었음을 진실로 이걸 생명이라 하든 한 마음이라 하든 이 한 마음에 오직 연에 따라 한바탕 춤사위가 펼쳐지는 거구나. 정말로 이 한 생명의 무량한 나툼이구나. 하지만 리얼하게 놔두지만 한 법도 있지 않이라고 하는 이는 너무 그럴싸한 말을 필요도 없이 말이나 생각이 붙으면 꽝이에요. 진실로 그냥 지금 여기에 삶에 온전히 젖어들면 비로소 변개 소집이 착각임이 저절로 자각이 되고 더 젖어들면 리얼하게 나타남이 있지만 나타나는 바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무량한 생명의 작용으로 드러나는 바임을. 아까 첫 번째 자각을 통해서 오직 한뿐임이라는 걸 통해서 나와 세상 경계가 사라지면 자아중심적인, 나중심적인 신념이 녹아져가요. 오직 인연 중심으로, 인연 따라 벌어진 일에서 오직 낱낱 인연에 충실할 뿐 내가 하는 마음이 좀 녹아져가요. 오직 지금의 인연에 충실하는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하지만 아직까지 인연 따라 드러나는 지금 현상적인 부분에만 마음이 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제한적이에요. 부분적이에요. 더욱 저럴수록 진실로 모양이 있으면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게 되는데, 모양으로 드러나지만 모양 없는 이것에 대한 감이 생기면 진실로 다 어우러져 있는 한 마음이라는 것, 함께 어우러져 펼쳐지는 생명의 나툼이라는 식으로 정말로 처음에는 나 중심으로 있다가 나중에는 인연 따라 벌어지는 삶 중심으로 있다가 나중에는 전체로 어우러진 한바탕의 생명의 나툼으로 식으로 관점의 전환이 저절로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아까 말한 진실로 무상하다, 환하다 것이 깨달음을 통해서 실감이 된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인데, 우리는 말을 먼저 듣고서 그게 결론이에요. 나도 이 사실을 한번 알아봐야겠다라고 이미 결론을 머릿속에 담아두고서 이거 확인하려고 하니까 계속 생각으로, 개념으로 접근이 되니까 계속 분별 만상만 되지, 도리어 삶을 실감하는 걸 방해해. 이 아르마리가. 어떻게? 내가 저 음악 잘 들어야 하는 순간 이미 생각이 개입돼 버리니 음악 듣는 걸 방해해. 자신이 시끄럽게 떠드는 이는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떠듦이 그칠 때 음악이 들려요. 생각이 그칠 때 삶을 실감을 해요. 동시에 정말 삶에 젖어들면 생각이 저절로 그쳐요. 이 둘이 좀 함께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온전히 삶에 젖어들 수 있는 좋은 방편, 자신의 성향이 맞추어서, 어떤 이는 시각이, 어떤 이는 청각이, 어떤 이는 뭐 촉각이, 어떤 이는 의식의 작용이 다 있겠죠. 각자의 성향에 맞추어서 온전히 젖어들 수 있는 방편으로 젖어드는 겁니다. 결혼은 생각이 개입되면 꽝이에요. 생각이 온갖 고뇌함, 병의 근원이고, 생각의 의지함이 미혹함이라서 생각이 병이고, 생각이 개입되면 꽝입니다. 그리고 또 보살은 중생의 욕구를 잘 알아서 중생의 욕구에 응하여서 중생을 끌어당긴대. 때로는 음녀의 모습 나타나서 호색한 자를 이끈대. 때로는 절오빠로 또는 절여동생으로 해서 정말 이성에 대한 관심이 있는 이를 끌어당겨서, 그 욕구로서 끌어당겨서는 결국에는 불도에 들게 한다. 때로는 정말로 막 큰 부자나 뭐 큰 고위 관리나 등등등의 사람으로 나타나서 중생을 도와서 이끄는 것으로서 중생을 점차 불도에 나아가도록 한다.